자, 정적분의 활용. 우리가 오늘 할 건 따라하세요. 구분부적법.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어떤 도형과 도형 사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뭐를 해서 넓이를 계산을 했죠? 정적분으로 계산을 했잖아. 근데 정적분이란 원래는 이 구분부적법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거야.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따라하세요. 무한히 쪼개서 더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사이에 이 곡선 넓이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고요. 우리가 원래 구할 수 있는 건 따라하세요. 직사각형. 구분부적법.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구분부적은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의 합으로 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자, 직사각형을 내가 쌓아서 만들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내가 n개의 직사각형으로 쪼갤 거야. 몇 개의 직사각형? n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요 사이가 b-a만큼이죠? 이 길이가 n개의 직사각형인데 가로 길이 똑같은 걸로 할 거니까 이 사이를 몇 등분해서 n등분을 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요만큼이 n이라고 합시다. n조각, 한 조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b-a를 n등분했으니까 이 가로 길이는 뭐가 되는 걸까? n분의 하고 이렇게 될게요. 그러면 그 다음 한 조각 갔을 때 얘도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b-a x좌표 차이 델타 x 이따가 델타 x로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 직사각형 이렇게 세워서 오른쪽 직사각형 오른쪽 꼭지점이 곡선에 딱 걸쳐 있도록 직사각형들을 그려 나갈 거야. 그 다음 직사각형은 또 이 지점에서 오른쪽 꼭지점이 곡선에 걸치도록 직사각형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 건 또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서 곡선 끝이 오른쪽 꼭지점에 닿아 있도록 이렇게 직사각형들을 쌓아갈 거예요. 이때 여기 넓이를 S1, S2, S3 땡땡땡해서 K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그럼 내가 뭐라고 쓸 거게? S 한 다음에 K 이렇게 쓰겠죠? 땡땡땡에서 마지막 몇 번째 도형까지? n번째까지 S, n까지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다 더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이 곡선 사이에 도형 사이의 넓이랑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분명히 오차가 존재할 거야. 그렇지 않니? 지금 여기 원래 구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구했어? 덜 구했어? 더 많이 구해버렸지. 지금 요만큼도 근데 요만큼은 내가 더 구했어? 덜 구했어? 덜 구한 부분도 있고요. 요만큼도 덜 구했고요. 요만큼도 덜 구했고요. 요만큼은 오히려 더 구해버렸어. 오차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따라하세요. 무한히 잘게 쪼갠다. 그래서 얘를 가로 길이를 점점 좀 더 줄이는 거야. n이 2배가 되면 가로 길이가 절반이 되겠죠. n조각이니까. 그러면 오차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증명은 안 할게요. 오차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무한히 짧은 가로 길이가 무한히 짧은 직사각형들을 합으로 구한다면 실제 넓이와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것이다. 이걸 따라하세요. 구분부적법. 네, 일단 규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쓰는 이 적분의 구분부적의 규칙은 따라하세요. 밑변의 길이가 일정한 n개의 직사각형. 네, 그 넓이 합으로 구할 거야.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가 일반항을 구할게. S1부터 SN까지의 이 직사각형 일반항을 구하면 얘만 딱 가져와서 볼게요. 얘는 그래프가 오른쪽 끝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가로 길이는 우리가 SK죠.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 알고 있죠 이미? n분의 b-a 이렇게 되는 거였죠? 높이는 이 오른쪽 끝점에 무슨 좌표를 본다면 y좌표를 본다면 내가 알 수 있겠네. 그럼 y좌표를 알기 위해서 x좌표를 표현할 건데 여기를 내가 k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에 x좌표에서 xk로 놓을게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 오른쪽이니까 여기 x좌표를 뭐로 놓고? x1으로 놓고요. 그럼 여기 x좌표는 뭐라고 놓고? x2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요 사이에 n조각으로 등분을 했으니까 그럼 얘는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x? k가 되고요. 그럼 그때 y좌표는 내가 뭐라고도 쓸 수 있을까? f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sk는 하고 쓰면은 자,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뭐 곱하기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높이를 먼저 쓸게. 모양을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 높이를 쓰자면 뭐라 쓸 수 있을까? F 한 다음에
xk 하고 밑변의 길이는 뭐라 쓰면 될까? n분의 b-a. 자, 이때 xk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xk는 뭐예요? 오른쪽 끝점에 무슨 좌표? x좌표를 xk로 놨잖아. xk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느낌이야. 봐봐. 첫 번째 직사각형 x좌표를 x1으로 놨지. x1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a에서 한 조각 온 거야. x2는 어디에서 몇 조각? a에서 몇 조각? 두 조각한 x좌표가 x2가 되는 거야. 그럼 xk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어디에서? a에서 몇 조각만큼 오른쪽으로? k 조각만큼 간 거야. 그래서 얘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쓸 수 있죠? a 플러스 한 다음에 몇 조각? k 조각. 한 조각당 몇인데? n분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n분의 b-a 얘를요 델타 x 따라서 x좌표의 차이, 지금 차이가 똑같잖아요. 얘를 델타 x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를 델타 x로 쓰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sk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를 이 전체 넓이 s는 s1부터 sn까지 뭐 한 거라 그랬죠? 싹 다 더해라.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n까지 누구를 더해라? s? k를 더해라.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었어. 뭐가 생긴다 그랬지 자꾸? 오차가 생긴다 그랬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조각 낸다 그랬는데 그 n을 뭐로 보내버리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리미트 한 다음에 n이 어디로 갈 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구분구조의 의미예요. 무한히 잘개 쪽에서 뭐한다? 더한다. 어떤 도형을? 직사각형. 근데 제약 조건이 걸려요. 밑변의 길이가 어떤? 같은 직사각형을 더한다. 이게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구분구조예요. 자, 식을 좀 더 써보면요. 느은하고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그때 sk 우리 구해놨죠. f xk 하고 n분의 b-a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따라하세요. 밑변 높이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얘를 아까 노란색으로 내가 누구로도 쓴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하고 xk라고 써주고 뒤에다가 n분의 b-a를 공통의 x좌표 차이에서 뭐라고 바꿔 쓴다고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는 실제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과 결과가 어떨 테니까 a부터 b까지 정적분과 결과가 똑같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리미트랑 시그마 따라하세요. 무한히 쪽에서 더한다. 그래서 통합한다의 의미 인테그랄, 그리고 더한다의 의미의 s를 길게 늘려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인테그랄.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몇 가지? b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f, x, 그리고 이 델타 x의 극한을 우리가 dx로 쓰기로 약속을 해서 이게 넓이를 쓰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게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이다. 이거 원래 나중에 나왔어. 원래 이것만 하고 이거 구해라 그럼 리미트랑 시그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였어. 근데 그래서 2에서 배운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야, 원래 넓이 구하려면 이거 리미트 시그마 계산을 했어야 됐는데 진짜 신기하게 부정적분의 차이로도 구할 수 있더라가 된 거야. 교육과정상 금치가 앞뒤가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그렇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교육과정 바뀌었으니까 우리 교육과정에 맞게 우리가 받아들이자면 우리가 리미트 시그마가 합쳐져서 어떤 기호로 표현할 수 있고 인테그랄로 표현할 수 있고 무한히 쪽이면 델타 x의 아주 작은 극한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dx. 이건 대학교 내용이긴 한데 이 정도로 받아들입시다. 해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뭘 하게 되냐면 기존에 우리가 정적분을 넓이 구했던 부분들이 있었어. 예를 들면 y는 x제곱 이렇게 다 쳐봅시다. 0부터 1부터로 할까? 계산 편하게 0부터 2까지 요 넓이를 구해라. 그럼 우리 원래는 수투에서는 정적분 계산을 해버렸죠? 미리 계산 한번 해놓고 구분구조로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 자, 원래 적분하면 인테그랄 한다면 몇부터 몇까지? 0부터 2까지 한다면 뭐라고 쓰죠?
x제곱 dx는 하면 이제 이거 부정적분을 구해서 차이를 구할 거죠. 이거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3분의 1x 항상 몇부터 몇까지? 2까지니까 0은 대입할 필요가 없죠. 그럼 2 대입하면 3분의 1인 거 확인되죠? 자,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의에 의해서 나중에 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원래는 이거를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따라하세요. 인테그랄은 리미트 시그마. 다시 리미트 시그마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였어, 원래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나 여기 잘게 쪼개가지고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더할 거야. S1, S2, 땡땡땡, SK를 하나 정해요. 이렇게 정하고, 자, 그러면 한 조각당 지금 원래 전체 길이가 2죠? 여기를 몇 개의 직사각형의 합으로 구할 거라고 했으니까 n개. 그럼 이 사이를 몇 등분? n등분. 그러면 가로 길이가 뭐가 될까? n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분의 2가 되겠죠? 가로 길이가. 자, 얘를 k번째라고 하고 이걸 sk라고 할게. 그럼 내가 sk를 먼저 일반항을 구해버리는 거야. 수열이라 생각하고.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요거 이미 나와 있지. 높이만 더하면 되니까 높이 먼저 난 쓸게. 이렇게 모양이 깔끔해서. 자, 그러면 높이는 이 x좌표를 알아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오겠죠? 그게 높이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x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 x좌표는 몇 조각? 한 조각 갔을 때. 두 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 x좌표는 0에서 몇 조각 간 지점? 두 조각. 그럼 k번째는 x좌표가 어떻게 될까? 여기는 0에서부터 몇 조각을 가고 나면 여기가 딱 떨어질까? k조각이니까 여기 x좌표를 뭐라고 쓰면 될까? 0 플러스 n분의 2k 또는 n분의 2가 몇 번? k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x좌표 알았죠? 그럼 y좌표는 이게 x좌표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높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x좌표의 제곱이니까 몇 분의 n제곱분의 몇 k? 4k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직사각형의 뭐를 구한 거야? 높이. 이번엔 직사각형의 뭐도 뒤에 써주고 밑변 n분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넓이 S는 직사각형을 무한히 잘게 쪼개서 다 더한다 그랬죠? 리미트하고 뭐라고 쓰면 될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히 잘게 쪼개서 다 뭐해라? 더해라. 그러니까 시그마 k가 몇일 때부터 몇까지? n까지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 sk가 들어가면 되겠죠? 바로 여기 쓸게요. 그러면 바로 합쳐서 n 몇 승분의? n 3승분의 몇 k제곱? 한 다음에 이 시그마에서는 기준 문자가 뭐기 때문에 k, n은 뭐 취급? 상수 취급에서 밖으로 이렇게 빼낼게요. 얘는 기준 문자 n이니까 마음대로 빼내면 안 돼. 이 사이까지 빼낼 수 있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3승분의 1하고 시그마하고 8도 빼내도 되겠지. n 3승분의 8로 빼내면 누구만 남아 시그마 안쪽에? k제곱이니까 우리가 시그마 공식 쓸 수 있죠. 몇 분의? 6분의 제곱이면 6분의 수 원에서 배운 공식이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n이 어디로 갈 때야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이 나는 최고차항만 쓸게. 6분의 한 다음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하면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 될까? 2n에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면은 분모가 무한대 분자도 뭐로 가요? 무한대 몇 차분의 몇 차? 3차분의 3차. 최고차항 개수비 몇 분의 몇으로? 6분의 16. 2니까 3분의 8로 수렴하겠다 해서 구한 넓이가 정적분으로 구한 넓이는 어때요? 똑같죠? 원래 옛날엔 이렇게 구했어. 옛날에 넓이 구해라 무조건 이렇게 계산했어요. 근데 정적분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의에 의해서 부정적분의 차이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숙제를 보다 보면은 진짜 부정적분으로 부정적분이 아니라 구분구적법으로 넓이를 구해라 해서 되게 복잡한 도형의 넓이를 빈칸으로 이렇게 채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원리 자체는 간단해요.
따라하세요. SK를 구하고 SK를 구하고 리미트 C관 취한다. 핵심은 결국 SK를 구하는 거. K번째 넓이. 예를 들면 부피도 똑같아. 보세요. 우리 이렇게 생긴 도형 뭐라고 부르죠? 원뿔이라고 부르죠? R, H 있으면 이 부피, 라지 V는 어떻게 구했죠? 3분의 1한 다음에 파이 R 제곱 이렇게 구했죠? 왜? 왜? 왜 이렇게 구해? 는 배운 적이 없죠? 네, 구분구적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넓이를 쌓아서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거죠? 부피를 구하고 싶다? 부피를 쌓아서 부피를 만들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원판을 쌓아라. 조그만 원판들을 이렇게 쌓아. 계속. 원판들을 쌓아서 V1, V2에서 땡땡땡에서 몇 번째를 구하고 K번째 이 부피를 구해. K번째 이게 V1, V2, 땡땡땡 V K를 구하고 이 원판들 부피를 싹 다 뭐하면? 더하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총 n 조각을 내가지고 원판으로 쌓아 올린 거야. 그래서 v, k 이렇게 하면 그게 리미트 시그마 적분 계산 열심히 하잖아요. 하면 이게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나와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일단은 우리가 구분구적이라는 거 넓이 또는 부피를 잘게 쪼갠 애들을 쌓아 올려서 다 더해가지고 구하는 거다 라는 이런 직관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계산은 빈칸 문제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리미트 시그마를 야 이거 n은 k는 1부터 n까지인데 n이 뭐로 간다 그랬으니까 1부터 무한대로까지 가는 걸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죠?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급수. 그래서 급수가 뭐랑 관련이 있다. 정적분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주로 풀게 되는 거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야. 원래 리미트 시그마 계산 개같이 해야 됐죠? 근데 얘네들이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았지? 이 복잡한 리미트 시그마 급수 계산은 정적분을 바꾸면 되게 간단해져. 정적분으로 인테그랄로 이 급수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도 연습을 할 내용이에요. 참고로 지금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 보이나요? 차이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오른쪽이 꼭지점이 이 그래프에 딱 걸쳐 있을 때를 내가 직사각형으로 정했는데 아래쪽은 그냥 안 할게요. 아래쪽은 뭐냐면은 왼쪽 끝이 그래프에 딱 걸쳐 있도록 이렇게 S1, S2 이렇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는 지금 오른쪽 끝이 그래프에 딱 닿아 있을 때죠? 아래쪽은 어느 쪽 끝이? 왼쪽 끝이 돼 있도록 세팅을 한 거야. 그래도 무한히 잘게 쪼개서 더하면 넓이는 어떨까? 똑같겠죠. 네, 이거는 그냥 하나만 해도 되니까 그냥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똑같다. 식만 한번 쓰고 넘어갈게. 이거는 원리는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 그냥 나만 딱 쓰고 너희는 요식만 딱 쓰자.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SK는 하고 요식이 조금 달라져요. 자, 여기 첫 번째 얘 x좌표를 x1 오른쪽에는 x2 하고 여기는 그러면 n번째가 될 테니까 s 뭐가 될까? 오른쪽 끝은 xn이 되겠죠? 빨간색 위에다가도 써줄게. 얘를 x0로 놓고요. 얘를 xn으로 놓고요. 이 한 조각을 아까 델타 x 저기 노란색 써놓긴 했지만 여기 다시 쓸게. 델타 x로 놨을 때 이렇게 놓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x0에서 델타 x만큼 한 칸 간 이 지점을 x1 여기를 x1 델타 x만큼 두 번 간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르는 거고? x2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뭐가 되는 거고? x3 k번째 오른쪽 끝은 뭐가 되는 거고? 그래서 n번째 오른쪽 끝이 뭐가 되는 거야? xn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x1, x2 이건 똑같아. 델타 x도 똑같아. 다만 차이는 높이를 구할 때가 좀 달라져. 아까는 여기가 xk였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x? k-1. 근데 높이가 xk일 때 y좌표와 xk-1일 때 y좌표야? k-1일 때 그때의 y좌표를 높이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란 말이야. 두 번째 상황에서는. 여기가 좀 달라져. 자, 그러면 얘는 f 한 다음에 뭐라고 쓰면 되죠? x좌표 몇일 때?
x k-1일 때를 쓰는 거고 높이는 똑같아요. mnet b-a 다른 말로 델타 x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s는 그럼 여기 조금 달라진 게 뭐냐? n은 무한대로 똑같아요. 시그마 한 다음에 k가 1부터 하면은 여기 1 집어넣으면 딱 되네. 1부터 n까지 하고 여기가 f x k-1 델타 x 이걸 쓸게요. 그냥 우선은 이렇게 해서 인테그랄 fx dx로 나중에 바뀌게 되더라. 같은 의미가 되더라 인 거고요. 또는 이게 여기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리미트 이제 문제에서 합답형으로 너 얘네들이 똑같은 거 알고 있니? 막 이렇게 물어봐요. n-1까지. 자,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0 나오죠? n 집어넣으면 뭐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내가 x, k, 델타 x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어. 첫 번째 0 집어넣으면 똑같이 뭐 나와? x? 0 나오죠? n-1 집어넣으면 똑같이 x? n-1 나오죠? 요렇게 똑같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요렇게까지 한번 쭉 그림이랑 같이 해서 한번 써보세요. 얘는 안 써도 돼요. 얘는 예시를 든 거니까 여기까지 한번 써보세요. 차근차근 써보시고요. 크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줄 걸 그랬나? 쓸게 빽빽해서 많긴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간에 좀 졸던데. 혜린아, 좀 이해되니? 희연이도 이거 처음이지? 좀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친구들은 선행을 한 친구죠? 야, 우리 여름방학 때 이것도 국문고식도 했었니? 안 했어? 정적분에서 딱 끊었나 그때는? 정적분에서 끊었나? 그럼 너네 다 처음 듣는 거야? 정적분에서 딱 끊었나 보다. 부정적분이나 정적분으로 끊었나 보네. 두 번은 나가길 잘했네. 두 번 나가기로. 잘 들어보세요. 오늘 숙제는 그래서 3개예요. 양이 적어서 반복 수학 앞에 조금, 하이매스 앞에 조금, 센 앞에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좀 써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해 자체는 다 돼야 돼요. 너네한테 백지 준다면 이거 똑같이 다 써서 표현해봐 까지는 못해도 괜찮아. 최소한 내가 설명한 걸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건 기말고사 때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이쪽도 할 때 좀 자세히 문제를 보다 보면 그 개념만 좀 제대로 알면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제 문제를 좀 꼬아놔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첫 번째 거, 이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상황이 있었죠? 첫 번째 아직 못 쓴 사람? 첫 번째 다 썼나요? 두 번째는 이건 영상 보고 너네가 채워줬는지 하시고요. 이것만 일단 잘 들어봐야 되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우리 다음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따라하세요. 급수를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우리 넓이 구할 때만 인테그랄 해가지고 막 정적분 계산했잖아. 이제 누구 구할 때도 급수 계산도 이제 얘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 자, 보세요. 얘 의미가 뭐냐면 시그마 K가 몇부터 1부터 몇이 될 때까지. 야, K가 변하면 얘는 변해 안 변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얘는 밑변의 길이 전부 다 어떤 거라 그랬어? 같다 그랬죠. 밑변의 길이는 안 변해? 높이만 변하는 건데, 자, 이 XK가 뭔가고 봤더니 K가 몇일 때부터? 1일 때부터 몇일 때까지? N일 때까지 계속 변하는 값이야. 그래서 인테그랄을 한다면 XK 값이 X로 바뀌었죠.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을 뭐라고 했냐면 따라하세요. X가 A부터 B까지. 이 X라는 값이 원래 XK였어요. 그래서 시그마 1부터 N까지 계속 변하는 값이에요. 변하는 X 값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X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되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하고 조금 쉽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인 건데, 크게 세 가지 상황이 나와요. 여기 세 가지 내가 표를 다 그려놨죠. 얘네 차이는 뭐냐? X를 뭘로 볼 거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은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가장 복잡한 상황은, 또는 상황에 따르는 가장 복잡해서 가장 쉬울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전체를 통째로 얘를 X로 봐야지 하는 상황이 제일 계산할 때는 조금 적분 계산은 거지 같은데 얘는 좀 간단하게 모양은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X를 A 플러스 B 곱하기 N분의 K, 네, 얘를 X로 놓겠다, 얘를 X로 놓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적분 구간이 뭐였냐면요, 적분 구간 인테그랄 해가지고 얘가 인테그랄 해가지고 막 바뀌는 거잖아. 아까 우리 인테그랄 그게 어떻게 되는지 여기 잠깐 써줄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x k 하고 델타 x, 여기서 리미트 시그마가 뭐로 바뀌고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델타 x는 뭐로 바뀌는 거라 그랬죠? dx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f는 그대로 써주고요. 이때 xk 값, 이 xk가 k가 몇일 때부터 몇일 때까지 바뀌는, 계속 바뀌는, 여기 1 n, 여기에 따라서 x 값이 바뀌어야 돼. 몇부터 몇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단 써놓을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봐봐. 적분 구간에서 아래 끝이 뭐였냐면은, 아래 끝은 a부터 였잖아요. 이 a가 뭐였냐면 1 대입해요. x1. 그래프도 살짝 같이 그려줄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보세요. 의미를 정확히 알면 공식 외우기 훨씬 편해지거든. 외워야 돼. 결국 표 자체를 통째로 외워야 돼요. 근데 의미를 알면, 기준만 딱 알면 나머지 외울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놨었죠 우리가. 자, 그때 이 A, B 사이 몇 조각 내버리고 N조각 낸다 그랬죠? 그래서 한 조각, 두 조각 했을 때 이 한 조각 길이가 어떻게 계산이 됐었지? N분의 P 플러스 A.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쓴다 그랬죠? 간단히 쓰기 위해서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델타 X의 극한을 우리가 뭐로 쓰기로 약속했다고? DX를 쓰기로 한 거예요. 적분기호 DX가 왜 있어요? 이래서 DX로 쓴 거야. 그때 처음 만들 때. 자, 그래서 이 델타 X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보세요. XK 값인데 X1이 의미하는 게 여기가 X1이죠? 색깔 다른 걸로 쓸게. 초록색으로 써볼까요? 여기가 첫 번째 직사각형의 X좌표가 X1이었고요. 그러면 1 대입하면 X1, 제일 마지막 직사각형일 때는 X 몇이 되는 거죠? N. 그게 의미하는 건 이 B가 X, N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A랑 이 X1이 어떤 관계냐? 첫 번째 직사각형의 X좌표면 A랑 X1이랑 사실 같은 값이 다른 값이야. 여기는 X0로 써요, 보통은. 얘네들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다른 값이죠? 근데 직사각형 N개인데 N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 무한대로 가면 이 가로 길이가 한없이 어떻게 될까? 작아지면 얘랑 얘랑 거의 어떤 값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이 x1 있죠? x1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값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자, x1의 값이 뭐냐고 봤더니 xk 식이 없네 여기. xk 써줘야겠죠 그러면? 자, 이제 xk는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나요? 어디에서? A에서 오른쪽으로 몇 조각 간 거다. K 조각 간 거다라고 했죠? 그럼 K 곱하기 한 조각당 얼마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된 거였죠? 자, 이 A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K가 몇일 때? K가 1일 때 이 X1을 말하는 XK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K에다 몇 대입하고? 1 대입하고 그러면 X1이랑 X0랑 같아 달라? 다르죠? 같아지려면 n이 어디로 가야 같아진다 그랬죠? 무한대로 가서 얘가 가까이 붙는다 그랬잖아. k에 1 대입하고 리미트를 취하는 게 아래 끝이 되는 거예요. 1 대입하면 그냥 a 플러스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x0인 a랑 다른 값이야. 근데 리미트 n이 어디로 가면 무한대로 갔을 때가 이제 a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x1의 극한. 그러면 a는 그대로 있겠지?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무한대로 상수하니까 몇으로 갈까? 해서 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x값인데 x값이야. 이게 xk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래 끝에 들어갈 건 뭐냐? k에 몇 대입하고? 1 대입하고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할 때 계산한 값이 여기 들어갈 때 값이야. 자, k에 1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n분의 b 이렇게 되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몇이 돼버려서? 0이 되겠죠? 그러면 뭐만 넣는다? 이렇게 되겠죠? a부터. 자, 그 다음에 위끝 b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b가 의미하는 건 마지막 직사각형의 오른쪽 x좌표로 생각하면 돼. xn 말하면 돼요. k 자리에 뭘 대입하고? n 대입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취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 k에 몇 대입하면 n 대입하면은 여기 n분의 n이니까 몇 되고? 1 되니까 xn은 뭐가 되는 거네? a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흰색을 써주지? 색깔 맞춰서 써줄게.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b까지. 자, dx가 의미하는 건 누구의 극한이라 그랬죠? 델타 x가 여기 그래서 델타 x를 그대로 쓰면 돼요. 델타 x가 나중에 dx로 바뀌는 거야. 바뀌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니까. 델타 x가 뭐냐 물어보면 델타 x는 요 x좌표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x좌표 차이 계속 바뀌죠? x1과 x2의 차이는 델타 x만큼 맞아요. 이 델타 x가 뭐냐? 한 조각이야, 한 조각. 얘네들 사이에 몇 등분한 거? n 등분하는 그 델타 x 한 조각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자, 여기서 한 조각이 어디 있냐면 이건 시작점이죠. a부터 얘만큼 몇 조각? k 조각이니까 이 k의 개수의 역할을 하는 얘가 한 조각이 델타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해요. 따라하세요. 델타 x는 k의 개수. xk는 라고 식을 써요. 얘를 xk로 봐야지라고 하는 거지. 그때 k의 무슨 수를 보면 개수를 보면 그게 델타 x인 거야. 그래서 얘가 a로부터 n분의 b만큼 k 조각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한 조각 그래서 k 조각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dx의 역할은 누구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n분의 b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싹 다 바꿔버리는 거야. 리미트랑 시그마 합쳐서 뭐로 바뀌어지고 인티그랄에서 적분구간 정해놨죠 미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a 플러스 b까지 이렇게 적분구간 정하고. 자, 그 다음에 n분의 1은 나중에 이 dx로 바꿀 애 하나 그냥 따로 떼놨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n분의 몇이 있어야 dx로 바꿀 수 있어? n분의 b가 있어야 델타 x고 그게 dx로 바뀌는 거거든. 근데 n분의 몇 밖에 없어? 1밖에 없죠. 분모분자에 뭘 곱해버려서
b를 곱하고 여기다가 앞에다 b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줘서 우리가 이 델타 x 모양 만들어서 얘가 dx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지울게요. 앞에 몇 분의 몇 써주고 b분의 1 써주고 그럼 이제 얘는 누구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이게 델타 x니까 이제 b 곱해서 n분의 b니까 델타 x죠? dx로 바뀌는 거야. 그 뒤쪽은 이제 f 한 다음에 뭐라 쓰면 되죠? 아까 fxk가 인테그랄로 바꾸면 뭐가 됐죠? f? x가 됐죠? 그럼 여기다 f 뭐가 되고? x라고 쓰고 아까 델타 x가 뭐로 바뀌어서 정적분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표를 보고 우리가 좀 외운 다음에 이따 뒤에서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방법도 있냐면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번에는 이 안쪽 전체를 xk로 안 보고 내가 k를 포함한 요 하나의 항만 xk로 놨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봅시다. 누구를 x로 보겠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b 곱하기 n분의 k 얘를 내가 x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적분 구간 아까 어떻게 정했는지 기억나나요? 적분 구간? 이게 xk잖아. k가 몇일 때? 1일 때의 극한인 거야. k 1 대입하고 리미트 취하면 어떻게 될까? 0이 돼요, 그냥. n이 무한대로 k 1 집어넣어. 그럼 n분의 b 이렇게 되죠? n이 무한대로 무한대분의 b니까 몇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위 끝은 k에 몇 대입했을 때? n 대입했을 때라 그랬죠? n 대입하면 몇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적분 구간이 훨씬 간단한데요? 무작정 좋진 않아. 요즘 속함수가 조금 생겨서요. 자, 그러면 dx의 역할은 아까 누구의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k의 개수 보면 된다 그랬죠? 여기는 dx의 역할이 누구인 거예요? n분의 b가 있어야 델타 x고 그게 dx가 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얘는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일단 dx가 되려면 n분의 b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저기 n분의 몇 밖에 없어? n분의 1밖에 없죠. 그러면 b분의 1 앞에 써주고 n분의 b로 바꿔놓은 다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인테그랄 한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b까지를 미리 구해놓은 거야. 한 번에 걸리면 복잡하니까 중간중간 구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가 인테그랄로 바뀌었어. 그리고 뒤에 f 한 다음 뭐라 쓰면 돼요? 이 노란색을 썼어야 되네. f 한 다음에 내가 아까 x 깔끔했죠? 전체를 다 x로 나버렸으니까 이번에 얘만 x로 놓는다 그랬지? 그럼 f 안쪽 속함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속함수가 좀 생겨요. 적분 구간이 간단한 대신 속함수가 생겨요. 하고 dx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더라. 자, 다 쓰고 지우고 한 번 더 하고 쉬는 시간 좀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진짜 이 개수 싹 다 떼고 n분의 k만 x로 놓는 방법. 이게 적분 구간은 제일 간단한데 속함수는 제일 복잡하게 나와. 자, 단계 차근차근 따라와봐. 자, 누구를 x로 볼 거라고 얘들아? n분의 k를 x로 이렇게 xk야 이게. 자, 그러면 이걸 급수를 내가 인테그랄로 바꾼다 그랬죠? 바꿀 때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냐 그랬어? 여기 아래 끝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어디에 몇 대입하고? k에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취하면 된다 그랬죠? n분의 1, n이 무한 들어가면 몇으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죠? 그 다음에 위 끝은 k에 뭐 대입했을 때? n 대입했을 때 n 대입하면 몇이야? 이렇게 되니까 적분 구간 제일 간단해. 이해되나요? 자, 그런 다음에 dx의 역할은 누구의 개수라 그랬지? k의 개수가 델타 x더라. 아까 앞에서 했던 뒤에서 아까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k의 개수가 뭔데요? n분의 1만 있어도 그게 델타 x고 나중에 dx로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요거 세 개 결정했다? 그럼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만 해주면 돼. 자, 리미트랑 시그마 합쳐서 뭐로 바뀌고? 인테그랄 하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구해놨죠? 0부터 1까지라고 정해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 n분의 1이 뭐가 될 거고 나중에 dx가 되겠죠 얘가? 얘 dx가 될 애야. 뒤쪽은 그럼 뭐라 쓰면 될까? f 한 다음에 a 플러스 bx가 되겠죠. 왜냐면 내가 b하고 남은 부분만 x로 본다고 했으니까. 하고 뒤에 뭐라 쓰면 돼 이제? dx. 얘는 특징이 b분의 1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는 n분의 1을 델타 x 나중에 dx로 바꾸기를 썼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좀 써주자면 자, 적분 구간은
K의 몇 대입 했을 때랑 아래 끝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K의 몇 대입? 1 대입하고 뭐 취한 거? 그 다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하면 아래 끝이 되는 거죠? 위 끝은 K의 몇 대입하면 나온다. n 대입하면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dx는 우리가 누구의 개수를 보면 된다 그랬죠? 왜 K의 개수예요? 라고 하면은 xk 이 델타 x가 의미하는 게 K가 1 증가할 때마다 이 xk가 몇 증가하느냐 이게 델타 x거든. 그래서 델타 x가 식 모양을 정리를 해봤더니 따라서 K의 개수가 델타 x였더라. 그래서 이것만 보고 바로 K 개수 보고 델타 x와 dx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이거 지우고 한 번 더 쓰고 쉬는 시간 잠깐 하고 일단 다시 봅시다. 자, 문제 상황에 따라서 최대 3가지. 근데 만약에 식이 여기가 뭐 그냥 n분의 k 이렇게만 있었으면은 그냥 n분의 k를 x로 보고 그냥 하나밖에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복잡한, 안쪽이 복잡하게 생기는 경우에 최대 3가지까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럼 이번엔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볼까? 제일 k랑에는 가까운 얘를 x로 놓는 걸 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걸 xk로 놓을 거야. 자, 여기 첫 번째 칸 내가 뭐라 쓸까 얘들아? n분의 k, 누구를 x로 놓을지로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누구를 x로 볼지로 결정하는 거고. 자, 적분 구간을 결정해줘야 돼. 이걸 만약에 내가 인테그랄로 바꾼다면 아래 끝은 k에 몇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뭐가 되고? n분의 1. 근데 n이 어디로 갈 때? 그럼 몇이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자, 그런 다음에 위 끝은 k에 몇 대입하고? n 대입하고 리미트 취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리미트 취하면 되는데 그럼 몇이 나오죠? 1. 리미트 안 취해도 어차피 맨 끝 걸 x 얘를 놓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k의 개수를 dx로 보면 된다 그랬죠? k의 개수 뭐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식이 이제 어떻게 될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a 플러스 b x하고 d 이렇게 n분의 1이 된 dx로 그대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자, 두 번째 이 노란색 부분을 xk로 놓겠다 하고 인테그랄로 저 급수를 바꾸겠다 라고 한다면 x를 누구로 쓰기로 했다고요? 불러주세요. b 곱하기 n분의 k. 자, 그러면 적분 구간은 k 몇 대입했을 때? 1 대입하면 몇 대고요? n분의 b가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면 몇 대요? 0부터 이렇게 되겠죠. 자, 위 끝은 k 몇 대입했을 때? n 대입했을 때 그럼 몇이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k의 개수인 델타 x 그게 dx로 바뀐다 그랬죠? k의 개수가 몇이니까? b. 그럼 이 상태로는 dx를 못 써요. 그래서 n분의 1을 뭐로 바꿔주면 n분의? b로 바꾸고 앞에 몇 분의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분의 몇 해주고? b분의 1 해준 다음에 이 리미트와 리미트와 시그마가 뭐로 바뀌고? 인테그랄하고 적분권 구해놨죠. 몇부터 몇까지? b까지 한 다음에 남은 얘를 그대로 쓰면 돼. 뭐라고 쓰면 될까? f하고 a 플러스 노란 부분 x를 보기로 했으니까 하고 남아있는 n분의 b를 뭐로? dx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이게 정적분으로 급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자, 마지막 하나는 통째로 전체를 x로 봤을 때인 거죠. 자, 그럼 써볼게요. 나는 a 플러스 b하고 n분의 k를 x로 볼게요 하면 이제 x를 정했으니까 적분 구간과 dx를 결정해주면 돼. 자, 그러면 적분 구간은 인테그랄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될까? k 몇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하면은 n분의 b의 리미트 취하면은 날라가고 그냥 a만 딱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위 끝은 k 몇 대입했을 때? n 대입하면 뭐가 돼요? xn 이렇게 된 x1의 극한 이게 xn. 자, 얘는 뭐가 될까요? k 개수니까 n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b분의 1이 있어야 인테그랄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인테그랄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분의 a 플러스 b까지 한 다음에 f하고 통째로 놨으니까 x 이렇게 되고 dx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일단 이거 쓰고 있다가 내가 예시를 실제는 문제는 좀 더 복잡해 보여요. 생긴 거는 모양 자체는 다 이 꼴인데 그것도 예시들을 보면서 이따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쪽은 오른쪽은 설명한 거니까 안 써도 되고요. 원래는 급수 계산을 개같이 해야 되는데 인테그랄로 바꿔버리면 계산이 완전 간단해져요. 급수 계산 안 해도 되니까. 모든 급수를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몇몇 급수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바꿔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쓰고 좀만 쉬읍시다.